외국인들이 저마다 한국을 찾는 이유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사계절에 맞춰 자신이 원하는 기후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인들 중에서도 누구는 봄이 좋고, 누구는 여름, 가을이 좋고, 또 누구는 새하얀 눈이 내려 뽀드득 뽀드득 발소리가 자욱한 겨울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달한 또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계절마다 변하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수 있고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 하는 계절별 축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9월 이맘때는 꽃놀이가 많이 이뤄집니다. 실제로도 지금은 지역별로 수국축제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곧 있을 가을에는 설악산에 핀 아름다운 단풍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과 다른 나라의 단풍은 차이가 확연한데요. 한국에서는 빨간 단풍잎과 노란 단풍잎이 있지만 유럽에는 노란 단풍잎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안토시아닌과 카로티노이드라는 두 색소가 잎속에 있는데 안토시아닌이 많으면 붉은색이 나타나고 카로티노이드가 많으면 노란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유럽의 나무에는 대체로 이 안토시아닌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 붉은 단풍을 볼 수 없었던 유럽인들이다 보니 빨갛고 노랑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단풍을 보기 위해 우리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봄에는 벚꽃을 보기 위해서, 또 여름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잘 어우러지는 우리만의 피서지를 찾기 위해,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 새하얀 이불을 덮고 있는 겨울산을 등산하기 위해 외국인들은 한국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여행 전문지에 계절별 한국을 여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어떤 곳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작성한 글이 하나 올라왔고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때에 맞춰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어떤 여행지를 추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부터 5월 봄철에는 역시나 벚꽃이 피는 계절답게 그래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봄철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등산객들은 하이킹을 즐기며 한국의 프로야구 및 축구 리그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벚꽃에 대한 설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즌에 부인할 수 없는 하이라이트는 매년 다시 피어오르는 벚꽃이라고 했는데요. 3월 중순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따라 피기 시작해 4월경 서울과 강원도까지 벚꽃이 만개할 거라고 하며 이 시즌 한국은 전국이 핑크빛으로 물들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건 한국인들도 다 아는 미세먼지와 황사라고 설명하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 6월부터 8월까지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 산이나 해변을 찾으라 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특히 뜨겁다고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인들은 그동안 여름이라고 해도 20도에서 25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만을 겪어왔기 때문에 30도를 웃도는 한국의 폭염은 정말 최악으로 꼽는데요. 그렇다 보니 유럽인들의 경우 이 시기 한국을 찾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이 시기에 도시를 벗어나 설악산 국립공원 및 양양, 인천, 부산의 산과 해변가를 찾아 시원하게 여름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저렴하게 여름을 나려거든 가벼운 채비를 하고 개울이 있는 가까운 산골짜기인 계곡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가을인데요. 9월부터 11월을 한국에서는 가을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은 감히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영상 앞에서도 말했듯 한국의 단풍은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특히 황금빛으로 물든 논과 그 뒤로 빨갛고 노란색을 띠는 아름다운 단풍은 전 세계 어떤 것과 비교해도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그리고 가을인 이 시기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책 한 권을 들고 이곳저곳 카페를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책을 읽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죠. 그래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 한국의 저마다 독특한 인테리어를 제대로 느끼며 한국에만 있는 카페의 매력에 빠져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풍경만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이 시기 가평과 부산에서는 각각 세계적인 수준의 재즈 페스티벌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등 예술의 계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2월부터 2월,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마치 러시아, 캐나다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매우 추운 걸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영하 10도를 웃돌며 매우 춥고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온도계에 적힌 기온보다 훨씬 춥게 느껴지는 게 바로 한국의 겨울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추위에 단련된 러시아나 캐나다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유독 한국의 겨울은 매섭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한국의 겨울은 어느 나라보다 가장 재미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봄, 여름, 가을 시기 볼 수 없었던 붕어빵과 호빵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한 손에 이것들을 들고 호호 불어가며 먹습니다. 때로는 손난로 대신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도 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글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축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1월에는 대관령 눈축제, 2월에는 설날과 화천산 천어축제, 그리고 3월에는 서울 패션위크, 벚꽃축제, 4월에는 진도 기적의 바닥일 축제, 5월에는 연등축제 및 어린이날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별거산인 이 글 하나에 열광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 외국인은 한국 여행은 솔직히 말해 언제 가도 즐거울 것입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말이죠. 그렇다 보니 한국을 여행하기 가장 좋을 때는 아마도 1년 12달 중 12달 모두일 것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 글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제 이 글을 읽었고 저는 오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다음 주 9월 한국으로 떠날 텐데 이 시기에는 뭘 하는 것이 좋은가요? 혹시 한국에 계신 분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글은 잘못됐습니다. 한국은 언제 가도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뭐가 좋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이 글은 한국의 때에 따라 어느 곳을 여행하면 좋은지를 설명한 글이다. 당신은 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한국이 정말 좋은 점은 1년 12달 할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런 것들은 고작 일부일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 불꽃 축제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한국의 축제는 제가 흥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의외의 매력이 많은 곳이었어. 난 서울을 여행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었다. 등산은 조금도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한국에서 등산의 매력에 빠져버렸고 난 이곳에서 등산을 하기 위해 무려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썼어. 당신은 전혀 정보가 없었군요. 한국은 하이킹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어딜 가든지 10분 내지는 20분, 혹은 길어도 한두 시간이면 멋진 등산로 입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산악인들에게 한국은 완전히 천국이죠. 저는 전염병이 시작되기 전 가을 한국을 찾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죠. 다음에 아내가 된 당시의 여자친구와 함께 다시 한국을 찾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국 여행을 하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제가 방문했던 봄이 아닌 다른 계절에 가보고 싶어요. 어떤 할 것들이 있는지, 어떤 볼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